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폐악질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눈 깜짝하지 않고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불법과 비리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충격적인 사실들이 또 터져나왔는데요. 충격을 넘어선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상 김건희의 공천 개입, 국정 개입과 농단은 특정 인물이 사주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폭로였는데요. 이걸 알게 된 명태균 씨가 그걸 약점 잡고 윤석열, 김건희 씨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는 취재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던 중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김어준 총수가 아무리 명태균 씨가 대선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런 협박을 듣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 같다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에 박 기자는 취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맛보기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약점은 김건희 씨의 움직임을 조종한 정황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러자 눈치 빠른 김 총수는 김건희 씨의 움직임을 조언한 게 아니라 조종했다면 혹시 그게 주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박 기자는 그렇게 보인다고 답하는데요. 이때 모두가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생각났는데 그게 바로 천공이었던 거죠. 도움 좀 줬다고 해서 저런 협박을 듣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제가 생각한 것은 명태균 씨의 입을 열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 입을 열면 우리도 다쳐. 이런 무슨 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그래요?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약점이 있어요?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맛보기 좀 해줘요. 예, 그 약점과 관련 7불사 회동에서 사실 네. 텔레만 깔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어요, 뭔가? 하나 여러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셀부사에서는 네. 공천 개입만이 얘기가 그 네. 중심이 아니고 아닙니다. 네. 이 정권에 타격을 줄 네. 혹은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네. 보다 정확하게는 대통령 부인에게 타격을 줄 네. 또는 대통령에 타격을 줄 뭔가 있었다. 있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네. 아하.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저희에게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띄우는 이유는 침 발라 놓는 겁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시라고. 이거 진짜 궁금하다. 지금까지는 그 약점이 공천에 개입한 네. 정황.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혹은 대통령의 목소리로 공천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그런 녹취가 있는 거 아닐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네.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장르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장르는 어떤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조정한 정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내 눈치가 빠른데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조종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조언한 게 아니라 조종했다는 것은 김건희 씨는 이게 주술적인 영역에서 믿음이 좀 강한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이게 혹시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어요? 충분히 관련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명캐비넷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명캐비넷. 예, 명태균 씨의 휴대폰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로 하여금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이 양반의 어떤 말을 듣고 바꿨다든가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든가 하여튼 비슷합니다. 흥미진진한데? 근데 이제 그 근처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이 약점과 관련해 7불사 회동에서 김건희 공천 개입 텔레그램 캡처만 까려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려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이 순식간에 천공의 국정농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다양한 불법과 비리, 국정농단 증거들이 명시의 성을 따 명캐비넷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그의 핸드폰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말했는데요. 속속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면서 박 기자는 취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그 근처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캡처본 문자 메시지 말고도 실제 김건희 씨 육성 녹취록과 영상까지 존재한다고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탄핵 사유인데요. 결국 무속과 주술이 이 정권을 몰락시킨 결정적 사유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위에 김건희, 김건희 위에 명태균, 명태균 위에 천공.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먹어야 잘 싸운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 단가가 동결됐습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를 깎은 거죠. 또 병사들 간식비 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줄였다고 합니다. 초급 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합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 깎고 간식비 깎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습니다. 병사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또 물가 수준에 맞춰서 동원 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당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약속했던 걸로 압니다.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 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를 줄이고 국군의 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하기로 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군미필 부동시 면제자가 장병들 앞에서는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인데요. 역시나 입벌구, 뭐래도 입벌구, 숨쉬는 것 빼고는 새빨간 거짓말쟁이 윤석열입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기본 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 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08억 원을 줄인 2조 5,29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줄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 국방부는 병사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명목의 예산들을 동결하거나 감축시킨 겁니다.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인상이 요구됐던 기본 급식비 단가는 1인당 13,000원, 한 끼당 4,333원으로 3년째 동결했으며 물자 호송병 등 영해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단가 7,000원으로 동결했다는데요.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매식비 예산은 병사들의 자비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영내 병사들에게 지급됐던 중식, 즉 간식비 단가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였고 국군의 날과 설날, 추석에 나오던 단가 3,000원의 경축일 특식, 간식 예산은 내년부터 아예 없어졌는데요. 병사들의 경축일 특식은 과거 교도소 재소자들보다 횟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전체적인 급식 예산 감소 배경으로 병봉급 인상과 병력 자원 감소 등의 추세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부실급식을 불러올 수 있는 저렴한 단가를 동결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 부족을 병사들의 먹거리 지원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전방 부대를 찾아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의 부대들에게 통조림이나 전투식량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군미필자라 현장을 모른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지급되지도 않는 통조림, 비상시에만 먹는 비상식량을 많이 지급하라는 지시는
국군 통수권자의 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초급 간부 수당이나 장병급식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 장병 복지를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증액으로 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망가뜨려야 하는 걸까요? 경제사회, 문화, 예술, 국방, 정치, 외교 등등등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개판을 치고 튀어버리면 뒷수습은 누가 해야 할까요? 대체 똥은 누가 치우냐는 거죠. 어쩌자고 2024년 이런 괴물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을까요?